안녕하십니까. 시스템 사용법을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박수영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시스템 개요 및 접속 방법, 그리고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 자율안전점검 보고서 조회 및 열람 방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개요 및 접속 방법입니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은 기존의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이 사용하던 시스템에서 자율안전점검 앱 기능을 더한 통합 시스템으로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도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시고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시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시니어 점검원들도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앞서서 반응형 웹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응형 웹은 스마트 기기 디스플레이 크기에 맞춰서 화면과 구성 요소를 그 크기와 위치가 조정돼서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 앱은 앱을 다운받아서 점검을 실시를 했다면 앞으로는 웹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스템 접속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인 www.sfms.or.kr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규모 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인 safe.sfms.or.kr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화면처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선택하실 때는 PC 버전에서는 마우스를 가져가시거나 모바일 버전에서는 각 키워드를 보시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에 맞게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을 선택한 이후에는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은 사업수행기관과 점검원, 스마트 매니저, 그 다음에 신중년 점검원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교육 참가자는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교육 참가자는 휴대폰 인증, 카카오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 인증만 하시고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이용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회원가입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본인 인증을 완료한 이후에는 해당 사용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 유형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은 국민점검원을 관리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의 땡땡 지회 등 국민점검원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사업수행기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와 그 다음 신중년 점검원은 국민점검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회원가입 내용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값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입력을 해주시고 사업수행기간은 저희가 미리 저희 시스템에 기간 리스트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사업수행기간 찾기를 선택하셔서 해당 사업수행기간을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국민점검원 구분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간을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시니어 점검원인지 아니면 신중년 점검원인지를 자동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에 있는 증빙 자료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셔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인 요청을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승인해드리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은 개인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디를 가입하실 수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여러 명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하나씩 아이디를 전부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의 경우에는 모바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접속하실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 앱을 사용해서 접속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접속하셨을 때 두 번째 선택 화면인 안전점검 실시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승인받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되시고 크롬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와 신중년 점검원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로그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실시하기 앞서서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화면 구성과 메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에는 점검 실시와 점검 결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 각각 점검 실시 하실 때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점검 결과를 보실 때 두 가지 아이콘을 각각 활용하셔서 시스템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햄버거 표시를 선택을 하시면 총 크게 4가지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육 학습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총 6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동영상은 저희가 상시로 교육 영상을 업로드해 놓는 메뉴인데 지금 드리는 교육과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 방법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등 저희가 접속하실 때마다 사용 가능한 영상들을 상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점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저희가 PDF를 첨부를 해 놓습니다. 그럼 이 PDF를 다운받아서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뷰어 형태로 매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법령에 대한 게시와 링크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련 법령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교육 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교육에 대한 퀴즈라든지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분들에게 제공하는 퀴즈 등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안내를 드리거나 아니면 사업수행기관,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의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퀴즈를 실시해달라고 안내를 드리면 이 해당 메뉴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손상 사례 검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검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8월 이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교육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점검 실시 메뉴입니다. 크게는 아까 메인 화면에서 있었던 2가지 항목이 있는데 점검 실시 목록과 점검 결과 목록이 있습니다. 점검 실시 목록은 안전점검을 실제로 실시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메뉴이고 중간에 점검 이어하기, 예전에 점검했던 이력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이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같이 담겨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 결과 목록은 안전점검을 완료한 이후에 보고서 목록을 조회하고 보고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이 담겨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활동 지원 목록입니다. 저희가 시스템 공지라든지 안전교육 및 퀴즈 관련 공지를 드리는 공지사항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관련 사이트,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사이트를 안내하는 그 메뉴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항목들 중에서는 점검 내역 그리고 교육 내역, 동행 점검원 부분을 유심 있게 봐주시면 됩니다. 점검 내역은 앞서 설명드렸던 점검 결과와 비슷하지만 점검 내역이 이때까지 했던 점검 내역이 모두 조회가 되고 교육 내역은 안전교육 퀴즈에서 응시했던 내역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 점검원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보통 2인 1조 아니면 3인 1조까지 같이 팀을 꾸려서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 동행점검원을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두시면 점검을 실시하실 때 수기로 입력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보고서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동행점검원 메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등록 버튼이 있는데 등록 버튼을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한 사업 수행 기간에 근무하는 점검원 분들의 리스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업 수행 기간에 근무하시는 시니어 분들은 조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점검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시스템 구성해 놓지 않았고요. 같은 동일한 사업 수행 기간에 계신 분들만 조회가 되고 같은 조에 계신 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누르셨을 때 동행점검원이 등록이 되게 되고 동행점검원을 수정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점검을 수행하시기 전에 해당 점검원을 삭제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점검 실시 메뉴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업무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업무에서는 기존에는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보고서 생성까지가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보고서 승인 요청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승인 결과를 확인하시고 승인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다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재점검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앞으로 추가되는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하시고 점검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전점검 실시하기에 대한 메뉴와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점검 실시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로그인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신규 시설물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신규 시설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물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처럼 건축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넘겨보시면 토목시설물, 그리고 그 옆에 전통시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시설물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거나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그리고 신중년 점검원 분들이 이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건축물을 선택하셔서 점검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선택하셨으면 이제는 주소를 검색해야 합니다. 주소를 검색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의 화면처럼 주소를 검색하시면 아래 화면에 조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해당 주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주소를 선택하셨을 때 다음 화면으로는 상세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상세 주소는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도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주소 입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 입력을 하셨을 때 첫 번째로는 시설물 관리 대장에 있는 정보가 조회됩니다. 여기서 시설물 관리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등록된 소규모 취약시설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소 주변에 있는 시설까지 저희가 모두 조회가 되게끔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에 따라서 해당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시설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단에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세움터 건축물 대장 조회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행정 시스템입니다. 건축물 대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시설물 대장에 시설물이 없는 경우에는 세움터 건축물 대장 정보를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시설물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 대장이 등록이 되지 않는 시설물,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상 시설물 정보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시설물 등록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시면 보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시설물명이라든지 건축물 재원 정보가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시설물 대장과 건축물 대장에서 정보가 조회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점검자 정보는 동행점검원에 등록했던 팀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삭제 버튼은 불러온 이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차수의 안전점검 차수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삭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목록 버튼은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혹시나 작성을 하시다가 다시 점검을 하시고 싶으시면 목록 버튼을 누르셔서 다시 주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 사항에 대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일은 해당 점검일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점검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명 같은 경우는 조회된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수기로 입력하시면 되고 조회된 정보가 있지만 잘못된 명칭으로 입력된 경우에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기본적으로 앞서서 주소 검색에서 불러왔던 정보들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혹시 부족한 정보들이 있다면 상세 주소 입력란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건축물에서 지상 1층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위치가 해당 경로당이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 안에서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상세 주소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공민관 구분입니다. 공공민관 구분은 시설 운영 주체가 어떤 소속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공공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 어린이집인데 민간 개인이 운영하시거나 법인에서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시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경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동수입니다. 해당 시설의 전체 동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지관리 형태의 경우 건축물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전임자 배치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요양원에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직원분이 계시다 하면 전임자 배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겸임자 운영은 시설을 관리하는 전임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 회장님이 시설 관리도 같이 하고 계신다 라는 이렇게 겸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겸임자 운영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를 어떤 위탁 기관에 맡겨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탁 관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층수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층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지하층부터 옥탑까지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면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서 해당 정보를 불러오기 때문에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회된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해당 면적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주요 마감재 부분입니다. 주요 마감재는 지붕, 외부, 내부로 구분돼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붕을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 3개까지 항목을 입력해 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점검을 나가 보시면 마감재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가지 재료로 구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 일부는 기와가 깔려 있고, 그 옆에는 도막 방수로 초록색 방수가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마감재를 전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오른쪽 예시를 통해서 마감재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재를 지붕, 외부, 내부 전부 해당되는 마감재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허가일과 준공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대장과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만 확인을 하시고,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주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 주 용도는 해당 시설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구조 형식은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시설물 대장과 건축물 대장에서 기본적으로 불러온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조회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형식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당 건축물이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판단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안전점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 형식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물 종별 정보는 크게 1, 2, 3종 그리고 종해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크기에 따라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1종으로 갈수록 큰 시설, 3종으로 갈수록 작은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소규모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종외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 2, 3종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전통시장, 토목시설을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취약시설을 점검하실 때는 종외시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간혹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규모가 조금 크거나 지자체나 국토부, 중앙부처에서 종외시설이 아닌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종이나 해당 시설물에 해당하는 종 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개원일은 시설에 청문하신 이후에 언제 그 시설을 개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시설물 주 용도를 선택하는 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단에 있었던 시설물 주 용도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취약시설을 제외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용도를 선택하실 수 있고, 하단에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용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시설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시설이고, 이용시설은 사용자가 거주하지 않고 특정 이용시간에만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린이집,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유형을 선택해 보시면 총 7가지 항목이 조회가 됩니다. 거기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자가의 경우 시설 전체를 자가로 소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분 자가의 경우는
해당 시설 일부만 자가로 소유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부 사용은 시설 전체가 자가이지만 그 중에 일부만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 위탁의 경우에는 공공, 법인 등의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분 위탁은 공공, 법인 등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전체 임대의 경우에는 시설 전체를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부 임대는 시설 일부만 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전경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경사진이 있고 옆에 첨부 버튼이 있습니다.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 또는 카메라를 선택하셔서 사진을 촬영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의 앨범에 있던 사진을 불러오셔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경사진을 찍으실 때는 건축물의 최하단에서 최상단, 그리고 정면, 측면, 그리고 주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위치에서 찍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경사진 찍으실 때 주변 환경을 잘 보시고 무리하게 촬영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씩 도로에서 촬영을 하시거나 규모가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멀리서 촬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너무 무리해서 촬영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밑에 예시 사진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설물 사진을 보시면 주변 상황과 그리고 시설물의 전반적인 형태, 그리고 마감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전경사진을 찍으실 때는 이 예시처럼 찍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본사항을 이렇게 전경사진까지 모두 입력하신 경우에 제일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점검 차수 정보가 저장되고 다음 체크리스트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시설물명과 전경사진이 입력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사항에 대해서 쭉 입력을 하시다 보시면 해당 항목 옆에 파란색 별 표시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분들이 점검하실 때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스마트 매니저 분들은 이 평가 항목은 꼭 입력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하기 이후에 상단에 보시면 체크리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완료하셨다면 제일 상단에 있는 기본사항 옆에 체크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 화면의 화면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평가 기준, 체크리스트, 그리고 목록 메뉴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해당 메뉴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뒤의 내용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버튼은 체크리스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 체크리스트들이 조회가 되는데,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계정 유형에 매칭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하시던 중간에 체크리스트를 변경하시게 되면 기존 정보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점검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버튼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는 버튼입니다. 기본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서 목록 버튼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튼 밑에 보시면 체크리스트 바 차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리스트 작성률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정보로 해당 체크리스트를 입력하시던 중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찾아가셔서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작성한 이후에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작성하시는 중간에 바차트의 작성률을 확인하시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체크리스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관리 영역과 토목건축 시설 영역입니다. 시설관리 영역은 신규로 추가된 체크리스트 항목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이 해당이 되고, 기존에 있던 체크리스트 내용은 8번부터 25번에 해당됩니다. 추가된 내용을 보시면 책임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소방안전, 그 다음에 전기안전, 가스안전, 이렇게 두 항목씩 해서 총 7가지 항목이 있고, 기존에 있던 토목건축시설 영역의 체크리스트는 총 18개 항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보고서 점수는 시설관리 영역과 토목건축시설 영역이 구분돼서 각각 100점씩 점수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 총점은 시설물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안전점검 결과 점수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의 경우에는 보고서 평가 점수가 따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혼동하지 마시고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입력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항목에서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다른 체크리스트 항목들과 입력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을 때는 미가입, 알 수 없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화면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장, 이전, 다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버튼을 어느 걸 누르시더라도 해당 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 버튼이나 누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다음 버튼을 다시 누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다음 버튼을 바로 누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도 저장 버튼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용자에 따라서 편하신 버튼을 선택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2번부터 25번까지는 지금 화면에 나타난 이 화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체크리스트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자율안전점검 앱에서는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에 대한 상태를 선택하셨다면 앞으로는 1점부터 10점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셔서 좀 더 정확하게 해당 상태를 입력하실 수 있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예를 들어서 양호인 경우에 8점부터 10점까지, 그리고 주의 불량인 경우에도 각 7점에서 4점, 3점에서 1점 이렇게 점수를 차등을 두셔서 해당 점검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점수를 먼저 입력하시고 하단에 손상 추가를 누르시면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양호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진을 정경 사진으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경우에는 필수로 입력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불량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손상 사진을 필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손상 추가 사진을 누르시면 해당 사진을 첨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첨부 버튼을 누르시고 사진을 촬영하시거나 아니면 앨범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정경 사진을 찍으실 경우에는 해당 공간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을 해주시면 되시고, 손상 사진을 찍으실 때는 해당 손상 부위와 주변 상황이 같이 나올 수 있게 일정 거리를 두시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엘리베이터 홀 앞에 있는 바닥 타일에 균열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해당 손상이 벽체인지 바닥인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그 보고서를 확인하시는 분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사진처럼 해당 손상 부위를 조금 거리를 두시고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넣으신 이후에 그 하단에 위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위치 내용에는 해당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외부인 경우에는 건축물 정면, 좌측면, 우측면, 배면 이렇게 위치를 입력해 주시고, 내부에서는 해당 실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입력하실 때는 건축물의 부재, 구성 요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외부의 경우에는 외벽, 지반, 파라펫 이런 건축물의 부재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내부에서도 내벽, 천장 슬래브, 바닥 이렇게 해당 부위들을, 건축물 부재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상 내용은 균열, 집안 치마, 누수, 곰팡이 발생 이런 해당 손상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양호인 경우에는 정경 사진만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손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호 사진은 위치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주의 불량에 대한 사진은 위치 정보와 손상 부위, 손상 내용 세 가지 내용을 전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하셨다면 해당 입력 정보를 한번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진을 첨부하셨기 때문에 데이터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는 저장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꼭 확인하시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25번까지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입력을 하셨다면 체크리스트 제일 하단에 총평 및 건의사항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자의 판단으로 해당 시설물이 어땠는지에 대한 총평을 작성하시면 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전반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이 있는 손상은 없지만 땡땡실의 균열은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해당 시설물의 손상 정도가 너무 심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총평 및 건의사항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너무 많은 내용을 입력하시게 되시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확인은 하지만 해당 내용을 빨리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작성하신 이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총평 및 건의사항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 입력하신 이후에는 상단에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보고서 생성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고서 생성 화면에서 보고서 생성 버튼만 파란색으로 처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보고서 생성을 선택하시면 하단에 있는 다른 선택 항목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보고서 조회도 가능하시고 보고서 다운로드도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제일 하단에 있는 점검 결과 승인 요청 버튼은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신중년 점검원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은 이 해당 버튼이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분들은 승인 요청 버튼을 꼭 누르셔야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 생성을 누르시고 점검 결과 승인 요청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하시다 보면 보고서 생성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 실시 메뉴로 돌아가셔서 작성 중인 시설물을 선택하시고 이어서 점검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 이후에 재점검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점검 실시 메뉴 제일 상단에 재점검 요청이라고 표시된 시설물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점검 차수에 대해서 재점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점검원과 사업 수행 기간, 상황에 맞게 재점검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을 완료하신 이후에는 초기 화면에서 점검 실시 옆에 있는 점검 결과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점검 목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의 경우에는 승인 완료된 시설물만 점검 결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보고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체크리스트 작성 화면 상단의 평가 기준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은 별표 항목에 있는 항목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입력하셨는가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점검자 정보의 경우 동행점검원을 등록하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진 개수는 사진은 최소 3장은 입력하셔야 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입력하실수록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진 위치 정보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한 장당 최대 3가지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호의 경우에는 위치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주의 불량인 경우에는 위치, 손상 부위, 손상 내용 3가지를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양호 사진을 3장, 주의 불량 사진을 5장 찍은 경우에는 양호 사진은 총 3개의 위치 정보 그리고 주의 불량은 총 15개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합산을 했을 때 총 18개의 위치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몇 %를 입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체크리스트 필수 항목입니다. 체크리스트 필수 항목도 마찬가지로 기본 사항에 있는 것처럼 파란색 별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점검을 하실 때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그 항목들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되고 해당 필수 항목들이 충실하게 입력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입력을 하셨는지를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점수를 산정한 이후에 해당 보고서를 승인할지 재점검 요청을 드릴지를 결정해서 점검자에게 내용을 전달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을 수행한 이후에 보고서를 조회하고 열람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수행기관과 지자체도 앞으로는 해당 보고서를 조회하시고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과 지자체에서 해당 보고서를 열람하시는 경우에는 PC 버전으로 저희 시스템에 접속하신 이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이후에는 저희 화면 제일 상단에 안전점검 그리고 자율안전점검 보고서에서 시니어 보고서 또는 신중년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해당 내용을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들어가시면 해당 지역의 시니어 점검원이나 신중년 점검원 분들이 점검하신 점검 이력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메뉴를 보시면 보고서 승인 대기, 그리고 보고서 승인, 그리고 보고서 반려함이 3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선택하시고 상단에 또 점검자 정보를 검색하셔서 조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해당 주소를 선택하셔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보고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권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수행기관명이 맞는지 그리고 지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니어 점검원, 신중년 점검원에 대한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해당 보고서가 열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통합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